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자, 이번 주에도 시계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2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됐고 당연히 오메가에서도 올림픽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비해서 에디션 종류가 좀 줄어들었고 다이버 300과 아쿠아테라 각각 한 종씩 보입니다. 도쿄 올림픽 때와 다르게 전면에서 올림픽이나 중국색이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이버 300의 경우에는 인덱스로 올림픽, 케이스백으로 중국과 올림픽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아쿠아테라의 경우는 다이얼을 통해서 겨울 올림픽 포인트를 살리고 케이스백은 다이버 300과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격은 두 모델 모두 800만원이네요. 특이사항으로 오메가가 한국 첫 남녀 금메달리스트에게 올림픽 에디션을 선물한다고도 합니다. 새해가 된 지 시간도 좀 지났고 어지간한 호랑이 새해 에디션들을 다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두 브랜드의 두 점이 그 사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거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이거입니다. 리베르소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뒤편에 있는 호랑이가 인상적이고 호피를 떠올리는 검걸 조합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가격을 찾을 수가 없고 900유로, 하나로 약 1억 3천 정도입니다. 귀족 시계 정도로 유명한 아놀드 앤 선에서도 퍼페추얼 문 이어 오브 더 타이거라는 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술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제 기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로 보이네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브랜드의 통상적인 가격이나 이 시계에 적용된 18캐럿 레드골드, 인그레이빙 호랑이, 또 적철광 원석 이런 걸로 보면 쉽지 않은 가격이겠죠. 글라이신의 대표이자 간판이자 상징인 에어맨 눈 시리즈가 새로 출시할 모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이트 모델은 이미 글라이신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새 모델은 건판 모델입니다. 건판은 3월 출시 예정이고요. 한 2-3년 전쯤에 GL0157 시리즈와 0071 시리즈가 국내에서 크게 재조명받으면서 그레이마켓에서 40만원, 6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마저도 다 팔려서 지금은 중고에서나 볼 수 있는 실정이었는데 희소식입니다. 일단 화이트 모델의 경우는 795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기존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이즈가 2mm 작아졌고요. 크라운도 푸시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수 성능도 5ATM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방수 성능이 에어맨의 또 다른 장점이었는데 아쉽네요. 무브먼트는 GL293을 사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셀리타를 기반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검색해보면 이 무브가 에타 2893이 베이스라고도 합니다. 건판의 경우는 0071, DC4가 떠오르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빈티지한 포인트들이 보이네요. 두 모델 다 24시간계를 사용하는 퓨리스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라이신에서도 계획이 있었겠지만 이게 글라이신의 헤리티지를 생각했을 때 또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방수 성능 때문인지 약간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이 왠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내에서 인기와 인지도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기다리셨을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크로노그래프 쿼츠 플리거가 입고되었습니다. 외관이나 스펙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품절되었다가 재입고될 때마다 조금씩 마감 개선이 있었다는 평이 있기도 하니까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연휴 기간 때문에 배송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게코타에서도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G01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번역체에 따르면 하수 협력에 반대하는 G01 서퍼 에디션입니다. 하수 협력에 반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원문을 읽어보니까 해양 및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어떤 기관과의 콜라보 제품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이 어떤 단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좋은 기관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익급 중 일부가 기부된다고도 하고요. 시계 다이얼에서도 그 컨셉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저 색깔이 특이한데 다이얼과 스트랩 색깔은 이법 협업업체인 SAS의 브랜드 컬러라고 하네요. 그거 외에도 와플러버 스트랩도 추가 증정됩니다. 40mm 사이즈의 VH31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성 제품들이 의뢰 기본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 모델은 199파운드로 쿼츠인 점 생각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바웃 빈티지 그룹 산하 두 브랜드에서도 독특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덴마크 프리미엄 초콜릿 쇼콜라틀 초콜릿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됐고 선착순 50분까지라고 하네요.
이벤트 자체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나 선물로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달콤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올리버 그린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콜라보 이벤트고요. 이벤트에 당첨되신 한 분에게 시계 2점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오늘까지 15%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 추가 증정 코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시계로 익숙하진 않지만 패션 브랜드 톰포드에서 독특한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톰포드 오션 플라스틱 스포츠 오토매틱입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 다이버 시계 기조를 따르고 있고 톰포드 시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동그라미 모양 시침이 눈에 띕니다. 43mm 사이즈의 2가지 케이스 컬러, 또 5가지 스트랩 컬러 옵션이 있고 100m 방수 성능입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 시계들이 의뢰 그렇듯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1,495달러이고요. 무브먼트는 스위스산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데 정확한 모델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네요. 이 시계가 무엇보다 독특한 건 케이스나 스트랩, 패키징 소재 때문인데요. 바다에 유해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넘어서 100% 해양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장재 역시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된다고 하네요.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시계업계에서도 자연, 탄소 배출, 재활용과 같은 환경 컨셉에 맞춰서 시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할 일이지만 소비자들이 염려하는 건 시계 가격에 상응하는 퀄리티나 고급스러움 등이 유지되느냐죠. 다른 업계에서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충전기를 빼는 등의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 콜라보 제품만의 독특한 컨셉이 소비자에게 먹히지 않아서 재고가 남는 경우도 많고요. 환경과 컨셉, 패키징, 디자인, 가격, 완성도, 성능 여러 가지를 모두 잘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나아가 소비자와 브랜드 그리고 환경이 모두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롤렉스 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 좀 검색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데이토나가 6,700에 판매되었다는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저도 프리미엄 금액까지는 눈여겨보고 있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3,000 중후반대쯤 아니었나요? 저걸 저렇게 파는 사람이나 또 사는 사람이나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서브마리너도 옵션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좀 있으면 3,000 찍을 기세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어딘가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율리스 나르덴에서도 블라스트 문스트럭 45mm라는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태양과 달, 지구 같은 천문학적 특징을 시계에 녹여낸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 거의 1억에 달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사진을 봤을 때 디테일들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근데 사실 이걸 뭐라고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디테일도 좋고 컨셉에 기술력에 이것저것 장점이 참 많은 시계지만 저는 왠지 저런 시계 이상의 기능들이 있는 시계에 크게 관심이 안 가네요. 구매량이 많을 시계도 아니고 국내에는 판매처가 없기도 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나만 할 생각이고요. 해외 커뮤니티와 국내 커뮤니티 들락거리다가 발견한 차이점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외 커뮤니티라고 내용들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니까 더 넓은 정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대개는 시계 사이즈, 혹은 특정 시계나 브랜드에 대한 평판, 또 시계 추천,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글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건 공통사항이고 제가 해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는 건 더 많은 글들과 더 다양한 시계의 실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생각한 차이점 중 하나는 가품 시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커뮤니티는 이유를 막론하고 가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죠. 사연이 있든 없든 진가품 여부를 알든 모르든 커뮤니티의 흐름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가품이라는 단어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편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가장 흔히 떠오르는 건 일단 가품이 불법이기 때문이고 퀄리티 좋은 가품이라면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이유가 뒤따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반대로 모든 커뮤니티 공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있는 해외 커뮤니티들에서는 진가품 의뢰도 종종 하고 또 모르고 차고 다니다가 가품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진가품 차이를 비교하는 글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신 거래처나 가격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요.
저는 가품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의견과는 반대로 가품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퀄리티도 점점 발전한다는데 그걸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볼 수가 없어서 어딘지 아쉬운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커뮤니티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가품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나쁜 말 제외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겠네요.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많은 분들이 소식 컨텐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애초에 채널 만들 때부터 시계 사용기 같은 영상보다 이렇게 시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루려고 했었고 또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